바쁘신데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거듭해서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양보할 것은 최대한의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취임 전에 어떻게든지 협상 타결을 위해서 양보를 했고 또 양보했다는 말씀을 거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제시할 카드가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방송의 공정성, 그 다음에 중립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담보해달라는 것인데 여당은 공정성 담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의 인허가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방송의 광고권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또 방송의 편성권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인허가권 가져가, 광고도 가져가, 편성권도 가져가면 그게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 미디어법 이후에 우리나라 방송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방송 장악을 넘어서 방송을 정권의 신여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것은 또 구체적인 건 이따 우원식 수석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양보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께서 결단만 남아있다. 그야말로 내각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과 앞으로 나갈 길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또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돼서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이 동의안을 처리해주고 처리해주기 위한 그런 모든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에 눈이 얘기했던 4대 필수 과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 병역 문제는 물론이고 재산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오늘을 미뤘던 것이 맞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 협조하기가 참으로 매끄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책임 총리를 바랬습니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전관 이유, 아들 병력 기피 이런 의혹에 더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동의안 인준 여부를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 국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자기 토론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주요 원내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협상 과정은 조금 이따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 의총자료집 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그 인사청문회 관련한 자료인데요. 그 대부분은 날짜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그리고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 이렇게 4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통상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이 두 부분은 지금 정부 조직법상에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부처는 정부 조직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그 자질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서 장관이 되면 곤란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도 판단을 하고 또 들어보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국방부의 관계자들도 되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한미연합사를 가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방부 장관 후보를 함께 간 것으로 봐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부처의 장관 일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서 요청서가 2월 22일 날 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공천 대가 금품 제공 의사 표시 때문에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법 26조에 의해서 왔는데 이 국회법 26조에 따라서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됩니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권은 국회법 112조에 따라서 이거는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넘어가도 안건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본회의가 3월 4일, 5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 해야 될 것은 오늘 이제 민병두 간사께서 좀 이따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한 게 2월 25일 됐는데 청문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여기 의총 결과에 따라서 임명 동의안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해서 총 66건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2건, 그리고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 처리 시설 입찰 관련 감사 요구안, 그것을 비롯해서 3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지난번 의총에서 우리가 요구한 15개 중에 특히 좀 줄여서 6개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 협상은 2가지로 집중이 되는데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을 어디에다 둘 거냐 하는 문제로 집중해서 토론이 됐고 그 중에서 특히 방송에 관련해서 많이 토론되고 거기에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 몇 가지 소개하면 이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 중앙행정기관이면 법령 제정권을 갖고 있고 인사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거를 일반 행정기관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법령 제정권도 없고 인사권,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창부의 그야말로 산하기관 비슷하게 돼서 완전히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변재일 정책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 외백 2월 17일 날 논의하는 과정에 그건 합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주파수 부분이 있었고 광고가 있고 그리고 뉴미디어와 IPTV 이렇게 크게 3가지 쟁점이 더 남아 있었는데 주파수 부분은 저희의 기본 입장은 방송은 그 공정성 때문에 방송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이건 언론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은 안 되고 통신은 가져가라.
통신은 미창부로 옮기는 것은 원래 우리의 그 ICT를 모으는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파수는 이게 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100MHz 대역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로 하면 3조에서 4조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40대역은 이미 통신으로 가 있고 나머지 60대역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방송으로 쓸 거냐 통신으로 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미창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고 그래서 통신 주파수로 판단이 되면 미창부로 가져가고 방송 주파수로 판단이 되면 방통위로 가져가는 안을 저희가 제안을 함으로 해서 주파수 부분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을 나눈다는 원칙하에서 그런 양보를 했고 그것에 대응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엊그제 그 광고를 그러면 방통위에 남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씩 양보를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뉴미디어 정책과와 융합정책과에 있는 뉴미디어라고 하면 이 케이블, 위성 이런 것들이고요. IPTV는 뭐 잘 아시는 그런 건데 그거의 인허가권을 비롯한 사업권을 다 미창부로 옮기겠다.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쟁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100% 정도의 정부 조직이 있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1%도 채 안 남았습니다. 1%도 안 남은 거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방송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저희들의 마지노선으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과정에 ICT를 정말 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면 ICT 이것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세계 1, 2위 경쟁력을 정도로 발전시킨 건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4개 부처로 쪼개놔서 소위 ICT가 서로 융합하고 연계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쪼개졌냐면 지식경제부의 그 IT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이런 게 같고요.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가 같는데 이것을 하나로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통신이 같습니다. 이게 4개로 쪼개진 거거든요. 원래 방송위원회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다 통신을 보내서 이렇게 4개로 쪼개졌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도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ICT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는 지식경제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을 못 끌고 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다 끌어가야 되는데 디지털 콘텐츠 한 70%가 되는 게임 콘텐츠를 못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는 국가정보와 정보기획만 가져가고 전자정보, 개인정보보호, 정보통합전산센터 이런 한 60 전체로 보면 ICT의 한 60% 정도 되는 부분은 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ICT가 제대로 그 생태계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ICT를 지금 모았는데 문제는 통신을 끌고 가려고 하면서 거기에다 방송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봐도 ICT를 제대로 모아서 세계적인 경쟁력,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만들었던 그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이 핑계를 들어서 통신을 끌고 가서 방송을 끌고 가서 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정보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제대로 모으는 걸 돕겠다. 통신은 방송과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돕겠다. 이게 저희들이 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저희가 100% 중에서 1% 남고 99% 도왔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1차관은 과학기술이고 제2차관이 ICT입니다. 이 과학기술과 ICT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과학기술은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간의 성장 동력이고 ICT는 분초를 다투는 세계 속에서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부처로 만들면 저희는 ICT를 독임제 부서로 만들자고 했던 건데 하나로 묶어놓으면 과학기술 쪽에 장관이 오면 ICT가 죽습니다. ICT 쪽 장관이 오면 과학기술이 죽습니다. 이거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게 꼭 해보겠다는데 그걸 굳이 반대하겠냐고 그거 동의해 준 겁니다. 경제부총리 이야기하는데 경제부총리를 만들면 박정희 시대 때 산업이 중요하니까 경제부총리 그때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중요하고 골목상권 중요하고 복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사회부총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까지 하지 않고 너무 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까지 하지 않고 양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ICT 독임제 부처 만들고 거기에 잘 모으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커다란 도움과 커다란 양보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마지막 남은 하나 뉴미디어와 IPTV의 이런 방송을 장악하는 거 안 하면 이 정부 부처 전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순수하게 보이지 않고 언론 장악 우리가 60년 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통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민병도 의원 계속 이야기하시는 쌀 관세화로 갈 거냐 그럼 수입 개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수입 할당제로 갈 건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산업부서에서 하면 어느 농민이 동의하겠는가 그렇듯이 FTA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산업적으로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1%도 채 안 되는 이 부분을 그렇게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9% 동의해주고 양보해주고 합의해줬는데 1%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발목 잡기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고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